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다고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직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익숙한 느낌, 아주 평범한 상태,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일 여러분의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 어쩌면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몸은 아직 괜찮은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가는데 몸 안에서는 조금 확신이 서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주 미세한 느낌입니다. 뚜렷하지도 않고 멈춰야 할 만큼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무언가를 미리 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했던 생각입니다. 저는 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 건강한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고 뚜렷한 통증도 없었고 큰 이상 신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경우에 많은 순간이 오히려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약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방심할 때입니다. 몸은 항상 분명하게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큰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 예전과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되면 이미 한 걸음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엇이 안전한 것일까요?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계속해도 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랑이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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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항상 안전한 범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해가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괜찮다는 느낌은 겉으로 보이는 상태일 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약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때입니다. 그때는 경계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큰 변화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한장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괜찮다는 상태가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 상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약간 피곤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큰 이상도 없었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검사도 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아주 이른 신호였습니다. 몸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피로, 약간의 숨참, 이전과 다른 아주 작은 변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멈추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신호는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몸이 더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이미 한 걸음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있는가가 아니라 큰 증상이 있는가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안전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면서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몸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안전한 범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이 짧아지고 중간에 숨을 쉬어야 하거나 가슴이 불편하다면 아주 가벼워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작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듣는가입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얼마나 하는지가 아니라 S로 언제 멈추는지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금의 몸입니다.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몸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몸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공간이 바뀌면 느낌도 달라집니다. 정돈된 공간, 깨끗한 침대, 부드러운 조명, 너무 밝지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이렇게만 해도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
그것으라 강하지 않게 조용한 공간, 방해받지 않는 상태. 이런 환경에서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저는 한번 야, 사기, 아요, 나이, 야, 야, 닭이, 사기, 닭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을 바꿨을 뿐인데 훨씬 편해졌다고 몸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이완된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깨끗한 침대, 부드러운 햇빛, 조용한 분위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몸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간을 준비하는 것도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향기, 소리, 그리고 닿는 느낌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들이 부드럽게 준비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일상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내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기준도 아니고 예전의 기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합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몸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이미 변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계속 예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완전히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바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맞게 이렇게만 해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되고, 마음도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움을 원합니다.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더 부드럽게, 때로는 지나친 노력 때문에 몸이 더 피로해집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달아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적당함을 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조금만 힘을 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익숙하지만 매일 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몸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몸을 어떻게 먹이고 돌보는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맑고 가벼운 국,
자극적이지 않은 맛, 그리고 뼈, 국물이나 채소국도 좋습니다. 따뜻함이 입에서 시작해 목과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느낌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담독 또는 부드러운 죽 한 그릇, 잘 익혀서 먹기 쉽고 소화가 편한 음식, 계란, 두부, 부드러운 고기,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에는 따뜻한 물 한 잔도 충분합니다. 생강차나 곡물차, 따뜻함과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당은 에, 약이 아니어도 몸의 균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영양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단백질, 흡수가 쉬운 형태, 콩, 두부,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식사, 부담 없는 한 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드실 수 있다면 부드러운 생선이 몸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소,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 아연입니다. 콩과 견과류, 일상 식사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기름지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천천히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맞게, 이렇게만 해도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운동은 많이 해야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비트하여 마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강하게가 아니라 몸에 맞게 복잡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편안하게 서 있거나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깨어납니다. 그 다음 어깨를 부드럽게 돌립니다. 앞에서 뒤로 천천히 10회에서 15회 아보른드로 키 이르 부르지나 이어서 목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범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도 좋습니다. 또는 아주 가볍게 몸을 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몇 분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몸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함을 원합니다. 계속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이제부터는 몸보다 더 중요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말하지 않고 피하거나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전의 방식이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 가볍게 손을 잡는 것,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깊은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네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말하지 않고 피하거나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전의 방식이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 손을 가볍게 잡는 것, 조용한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일을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는 몸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많이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혼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도 관계와 감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고 그가에스 갈 앞으로의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안전은 제한이 아니라 더 오래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장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